5.18 공법단체가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등 두 공법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강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려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민주를 팔아 시장직에 오른 강 시장은 잘못이 밝혀지면 즉각 사퇴해야 하고 정치권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광주시는 심사위원회가 교육관 위탁기관 공모에 지원한 5.18 공법단체를 심사한 결과라며 두 단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낮 기온은 높게 올라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6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고요. 요즘 먼지도 없어서 좋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 사이로 봄볕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밤 고흥 녹동항에서는 수백 대의 드론이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드론이 만드는 예술작품은 매주 토요일마다 볼 수 있는데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드론쇼 현장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른 수백 개의 불빛들. 고흥 녹동항 바다 위를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대형 하트부터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어린아이까지 드론 500대가 펼치는 화려한 무대에 관객들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고흥군 드론쇼 개막 공연은 가정의 달에 초점을 뒀습니다. 앞으로는 고흥군과 관련된 콘텐츠를 포함해 기념일별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녹동 바다 불꽃축제와 고흥 유자 석류축제에선 드론 1000대를 동원해 관광객과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네, 매번 불꽃쇼만 보러 가다가 이렇게 색다르게 드론쇼를 보러 왔는데 되게 좋아하고 생각보다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고흥군에서 이런 문화 여가 생활을 계속 좀 즐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흥군은 전남 최초 드론쇼를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드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 중심 도시 고흥의 위상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이 관광 인프라, 볼거리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드론쇼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펼치는 빛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마다 고흥 녹동항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목포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하면서 목포 내항에 남아있는 수협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 특별한 개발 방안이 없어 실제 개발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내양에 86년 동안 자리 잡았던 목포 수협 부지입니다.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한 뒤 위판장과 주변 건물은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위판장 곳곳은 철근이 바닷물에 부식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새우젓 위판장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벽 위판이 사라지면서 위판장 주변 식당은 한산해지고 주변 건물들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뜯긴다 갑디다. 뜯기면 이제 보상 받아갖고 이제 나는 늙어서 이제 안 하려고 좀 하고.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리 하면 좋지라 우리들은 얼른 해버려야지 이것을. 목포 수협 부지와 앞바다 2만 7천여 제곱미터는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지구로 고시됐습니다. 목포시도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수협 부지를 포함해 목포시 전체 해안선 개발계획 용역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된 후에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여기 부지를 관광 자원 활성화와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방안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항만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수협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목포 내양 일대, 목포시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에서 39세까지였던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데 정작 주축이 되는 40대가 청년 정책 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평균 연령은 48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시 지역 평균 연령은 44.6세, 군 지역은 53.3세로 시군별 차이도 큽니다. 사실상 40대가 경제활동 등으로 지역의 주축이 되고 있지만 18세에서 39세까지가 청년으로 규정돼 있어 40대는 청년 정책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전남 청년 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개정한 이유입니다. 전남의 중심자 법뒷목이 될 현실적인 45세 청년 세대가 전남도의 정책적 지원으로 시행되는 각종 혜택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 건 전남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의 청년은 39만 1,000명에서 53만 4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거비 지원이나 근속 장려금 지급, 일자리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대폭 확대된 겁니다. 다만 청년 관련 사업마다 대상 연령이 다른 만큼 45세까지의 전체 청년들에게 다양한 청년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혜 대상자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사업별 대상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2배 늘리고 도지사와 청년위원이 함께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정책 결정에 청년의 참여를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부실 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 무너진 천장 마감재와 이음새, 부착 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외부 요인이 없었고 공사 등 작업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시공이 잘못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가 30년 넘은 노후화 교량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30년이 넘어 노후화됐고 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광주 시내 교량 59개를 다음 달 16일까지 정밀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점검 이후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 조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입차 명의를 몰래 바꿔 판매한 40대 남성과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이명실 판사는 지난 2019년 9월 광주의 한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양도 증명서를 위조해 3,900만 원의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공범인 업자에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담보로 갖고 있던 차를 팔기 위해 차주의 동의 없이 일반 인감 도장을 만들어 찍는 등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에서 정책 비판에 발끈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문화방송의 취재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보도국장과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신공항 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 편파 방송을 해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대구문화방송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종원 정책총괄단장이 공무원을 대표해 대구문화방송 보도국장과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 4월 30일 방송한 시사톡톡 프로그램에 TK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에서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는 겁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법의 신공항 성공을 위해서 핵심적인 활주로의 길이와 중추공항 관련 규정이 빠졌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재정 확보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에서 방송 내용이 신공항 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왜곡 편파 방송을 해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하게 경솔한 공격으로 볼 때만 명예훼손이 된다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MBC의 이번 방송 내용이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은 아닌데다가 주관적 평가나 의견은 사실의 적시와는 전혀 달라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고소장을 살펴보면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불과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울러 내부 통신망에 뉴스민과 스픽스대구, 프레시안 등 인터넷 언론 3곳에 대해서도 대구 MBC와 마찬가지로 취재를 거부하라는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대구시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언론사들입니다. 한국기자협회 대구 MBC 지회는 대구시의 취재 거부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최근 사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 큰 권력을 잡았을 때 언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미리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시찰단 파견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MBC 류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정 앞에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 일본 도쿄전력 측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입니다. 2년을 끌어온 이 소송의 6차 변론에서 새로운 쟁점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1996년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엄격히 금지한 국제다자조약 런던 의정서입니다. 일본이 2007년 이 의정서를 발효했다는 사실을 원고 측이 새로운 청구 원인으로 제시한 겁니다. 사전 통보와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방사성 폐기물 이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국제협약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본도 가입을 했고 일본 의회가 승인을 해서 효력이 다 발생해 있는 조약입니다. 런던 의정서는. 그건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겁니다. 도쿄전력 측 소송 대리인은 일본 정부는 조약을 지켜야 하지만 사인인 도쿄전력까지 지킬 의무는 없고 의무가 있더라도 조약 내용에 따라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법정에는 피고인 도쿄전력 측은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 대리인인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십니까? 해명량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십니까? 원고 측이 제기한 새로운 청구 이유에 대해 자료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금 소송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계시죠.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측은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만큼 빨리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7월 6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1980년 당시 5.18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광주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4번째 시즌을 맞는 뮤지컬 광주는 내일부터 21일까지 빛고울 시민문화회관에서 총 6차례 공연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공연 시작 전 임을 위한 행진곡 릴레이 부르기 행사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5월 정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여성가족부가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이 지역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데 이어 광주시와도 청정 동행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여가부와 함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 협력할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 월출동에 의료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북구 월출동 일원 46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2,671억 원을 투입해 의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특화산단은 오는 2029년까지 공영개발로 이루어지며 광주시는 생산 1,546억 원, 신규 일자리 1,200여 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길을 모색하는 TAC 글로벌 청년 포럼이 광주 무역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위기 등 글로벌 대전 환기 속에 청년들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출범했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청년 참여 활동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낮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기온차는 무려 16도가량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도 깨끗하게 드러나 있고요. 요즘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는데요. 맑은 하늘 사이로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높은 자외선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27도에서 29도 분포로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11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9도, 보성의 낮 기온 23도, 광양의 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31도 안팎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